제가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은 제가 바로 4.19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저보다 뭐 연만하신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요. 나이는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던 숫자에 불과하고요.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이라는 건 저희들 가슴속에 저희 세대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죽음의 시체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정말 요즘 얘기하는 독재자요 친일파요 무슨 가지각색의 그 얘기를 담은 그런 대상이라면은 저렇게 국민들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좌파 이 종북 세력들이 이승만이를 매몰시키려고 하는, 시대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아주 간계하고 그야말로 추구하고 극단적인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그리고 우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이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랬다, 저래야 되는데 이랬구나, 하는 뭐 생각의 차이는 있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진정 건국 대통령이었고, 제가 크리스찬이고 또 제가 가리늦게 목사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고 지금은 은퇴를 한 지가 또 꽤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작업 또 공연 작품 뭐 이런 거에도 열심히 지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교육, 이 교육 차세대의 어떤 교육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희가 함께한 이제 이 작품은 사실은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감독님이시자 글을 이렇게 쓰신 분입니다. 아버님이 훌륭하신 애국자시고요. 그리고 뭐 사업체 대표를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또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의 흔적을 쭉 연구하시면서 쓰시는 훌륭한 이 아버님의 아들이고, 그 아버님이 항상 우리 공 감독에게 젊은 그 청소년 시절에부터 이승만을, 왜 영화의 꿈을 갖고 있었고 영화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을 꼭 좀 담아봐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봐라 해서 그냥 자료를 하나하나 모은 것이 20년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님 아까 보셨습니다만 돌아가셨죠. 또 누구죠? 그 황장엽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인수 박사님도 떠나셨고, 다 거의 고인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증언을 하셨는데요. 아마 보시고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게 팩트였구나. 그분들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었고요. 여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못 담았을까? 왜? 제가 분명하게 들은 얘기거든요. 아까 이 박사님이, 이승만 박사님께서 그 왜 한국에 못 들어온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들이 왜 못 들어오게 했느냐? 여기에 의문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뭐 정치를 모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 대통령 밑에서 또 이렇게 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심지어 이 대통령 보는 신문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요, 잘돼 갑니다라는 연속극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잘돼 갑니다라는 드라마 연속극이 텔레비가 아니고 라디오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을 가린 거예요, 그분을. 그분은 그러니까 그때 그런 작당을 했던 밑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계에 아직도 있었거든요.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을 하실 때도 이들을 전부 매몰시키고 이들을 정리하기에는 국가적으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이 박사님 더 좀 이따 들어오시오 하셨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또 그때도 이 좌파 세력들이 요소에 있었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 세계 CCC 연맹을 만드셨고 한국의 성시화 운동을, 제가 그분을 가깝게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요소 중요한 부분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소? 저희들에게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다가 끝나면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4년 후부터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우린 뒤집어진 시대를 벌써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승만을 지금 자꾸 여러 장르를 통해서 자꾸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하신 분들의 그 가슴에 이 박사님을 좀 잘 새겨주시고 정말 과감하게 이 자손들에게 또 이념이 다른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동생들이 몰라요. 잘 몰라요. 형님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친동생들이니까 막 야단을 하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알고 살아라. 아둔한 자로 끝내지 마라 인생을. 지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알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저는 절대 정치평론가도 아니고요. 그저 배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사극의 태조이성계부터 대원군까지 역할을 해봤습니다. 이걸 마감시킨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제가 몸소 드라마를 하면서 간접 체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마감시키신 분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여성의 인권을 찾아주시고, 여자는 투표 못했잖아요. 우리 성경에 옛날 그 여자의 계수에 들어가지가 않았듯이 우리나라가 뭡니까? 이시조선 500년사에 투표가 어디 있어요? 여자는 이름도 없었던 거기 있어. 뭔가 계급 천민 계급엔 이름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자 인권을 살리신 그분, 초등교육을 전부 전국적으로 보편화시키셔가지고선 문명을 퇴출시키신 그분,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그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여성분이세요. 음악을 합창단에 그 이승만 박사님한테 이렇게 합창단으로 갔을 때 그냥 이 박사님이 이뻐서 그거 사진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이걸 보시고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언제 이 박사님 앞에 가서 노래한 사람입니다. 어린이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고. 왜? 미래 아닙니까? 여기 연만하신 분들 손주, 손녀 얼마나 귀엽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저도 뭐 열심히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 젊은 감독입니다. 예, 그 건국전쟁은 586 세대의 김영덕 감독이지만은 이분은 MZ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 이건 정말 마음에 박수 갈채를 보내야 될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사회를 맡아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배우님께서 너무 그냥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저는 편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그 몇 분 귀빈들을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목사님께 질문 드릴 그런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자유문화 후원연대 공동대표 김재수 장로님 자리하셨습니다. 잠시 인사해 주시고요. 이승만 대통령 노래 20곡을 쓰신 서요한 교수님 와 계십니다. 그러시죠? 네, 나오셨어요. 석봉 토스트 대표 김석봉 장로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여성의류 사라 제이 대표 안병은 장로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사 사관학교 총괄본부장 양정호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이 박사 이정신 단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겟세만의 신학 윤사무엘 총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글로벌 방송 정인교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서 오셨나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라는 곳이 이 영화를 초기에 많이 후원해 주신 단체입니다.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아마 자리에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 배우 임동진 목사님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궁금한 점을 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
이거 바쁘신 분을 모셨는데 질문이 없으면 그냥 가십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뭐 전체적인 분위기 또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기왕에 저 앞에 그냥 앉히셨으니까요. 예, 뭐 의문이 되시거나 또 바람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영화를 지금 보고 나서 여기 나와서 해주시죠. 마이크 나와서 마이크.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이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한미 상호 조약을 맺을 때도 전혀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승만 박사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이승만이 한바탕 했으니까 누군가가 또 한바탕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는 노예 멍에를 매지 않기를 마지막 기도하신 부분, 이런 것들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분의 다음 세대를 향한 유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승만 박사님을 사실적인 것들을 알리고 정말 건국전쟁, 이건 정말 전쟁이라고, 역사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통일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거를 북한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알려야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내야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시작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고증 그대로 알리기에는 참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이유는 워낙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묘한 세력들이, 그리고 전부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세대들 아닙니까? 586 세대로부터 여기 MZ 세대로부터 다. 그 중에 그래도 반듯한 역사관을 가진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자녀분들은 좀 달라요. 그런데 뭔가 나름대로 자기 삶에 뭐 어떤 불평, 불만, 원망, 시비가 있는 분들은 이상하게 뭔가 늘 그 타켓을 어떤 나라, 뭐 역사 탓하고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세대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런 친구들을 보죠. 외쳐야 됩니다. 전 광화문에서 2인 시위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가를 1절부터 4절 내가 외우고 불러가면서 태극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슴앓이를 하는 세대, 우리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애들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요? 왜? 너희들이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 신구 선배가 니들이 무슨 맛? 개맛을 알아? 그런 CF가 너희들이 한국을 아냐? 이 나라 너희들이 지금 커피잔 들고 길거리 다니는 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 줄 아니? 이거 초성을 놓으신 분이 계셔. 이런 것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여기 형님들 계시면 또 동생뻘 되시는 분 계시면은 자손들에게 좀 그런 가족들에게 자꾸 저희 흥분이 되네요. 좀 강력하게 눈물로 호소를 하시는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을 갖는 거는요, 정말로 이런 걸 자유하게 할 수 있고 상영할 수 있고 또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이승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가 우리의 기도였구나. 전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승만 박사님의 눈을 가리는 그런 잘됨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가슴 저미는 그 아픔을 그야말로 호소하고 니들 이 나라 지켜야 된다.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말이야.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분이었다. 예, 그분은 정말 천재였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걸 우리 그 4.19 때로부터 쭉 흘러 이렇게 체감은 합니다만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서 자꾸 자료도 이제 찾아보고 또 많은 그 학자분들 이용훈 교수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이미 독립정신을 한성 감옥에서 쓰실 때부터 우리 역사 속에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을 놓쳤다는 얘기가 그 독립정신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미 반세기? 아니요. 전 이미 1세기를 100년을 내려다보신 우리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이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나라를 사랑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그야말로 내 아내 내 남편의 의식이 다르면은 손 기도하시면서요 이 나라가 이랬구려. 그리고 자꾸 자녀들에게도 그런 역사를 좀 잘 알리셔서 각자 개인 운동이 시민의 운동이요 국민 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지금 모 방송국에서 1948 건국 기념일이 1948 재헌국회가 생긴 게 1948 5월 31일인데요. 그때 그 1948을 통해 이승만을 소개해 보려고 대하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뭐 제가 그래서 배우도 제가 다 이미 추천을 했어요. 이런 배우를 써라. 왜 젊고 늙었을 때 양 그 시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꼭 이 배우를 선정하라고 제가 그저 부족합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자문위원을 제가 위촉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좀 자꾸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알리는 거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좀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기 오세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미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보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임동진 목사님하고는 CBS 새롭게 하셔서 그때 MC 하실 때 제가 2번 출연해서 그때 뵙고 그때는 장로님이셨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참 반갑고요. 저는 미국에 간 지 한 40년이 좀 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하신 하버드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하버드에 오시는 분들 이 박사님이 여기서 공부하셨다고 제가 안내를 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 많은 고위 관직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한 곳은 프린스턴 대학교 앞에 있는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15년 하면서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박사 논문 쓰신 건물 그리고 그 논문 자체 그것도 우리 교회 교인이 그게 도수 사삼으로 계셨는데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안내하면서 그분이 정치외교학과 공부하기 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한 학기 계셨어요. 그분이 공부하신 자료 그리고 계신 기숙사 이런 걸 제가 다 안내하면서 했던 그런 것인데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의 육성을 들어보면 미국 사람보다 더 영어 잘하세요. 완전히 이거는 동양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그분들 UP를 이렇게 쓰신 거 보면요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아주 월등한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난 모든 분들 가운데서 학력이 지금도 최우수예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1910년도에 박사 논문을 그것도 2년 만에 쓰셨는데 우드로 윌슨 그분이 학장이 있을 때에 했는데 그 논문 자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한성 감옥에서 썼던 독립 정신 거기에서 그 뜻이 뭐가니
우리나라가 앞으로 동북아시아 시대가 올 것인데 지금 21세기 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중심으로 세계 평화가 이룰 것인데 여기 이제 이분이 한성 감옥에서 5년 반 동안 계시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최초의 양반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40명을 다 이렇게 전도하시고 그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하고 이런 분들이 다 계셨고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공부를 하실 때도 한국 이상을 굉장히 이분이 떨치신 분을 미국에 와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많이 자문을 했고 1941년 12월 8일 날 진주만 공격을 받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5개월 전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일본이 바로 미국을 공격하시다 예언적인 그 책이었는데 실제로 딱 당하니까요 이 책이 완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상원 하원 합동연설에 참여했고 우리 건국전쟁에도 마지막 장면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프레이드를 받으면서 맨하탄에 환영을 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죠. 그런 참 분이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 됐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또 최근에 건국전쟁도 많이 제가 눈물을 흘렸고 또 오늘 임동진 목사님 어떻게 그 이승만 대통령 육성을 그대로 참 흉내내시는지 저는 어릴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그래서 너무나도 아주 향수심이 높고 그리고 마지막 그 하회에서 마지막 그 장면에 정말 그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그 기도 이분은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한국에 심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 황우여 장로님 그 로펌 사무실에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황우여 장로님이 이런 강의를 하셨습니다. 내일이 이제 3.1절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게 그 저 해방 그때에 이 전체 이 빨간색으로 다 그 이 공산당이 이제 러시아 또 이 중국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영국 중심한 또 일본 중심한 그런 식민지 그 세대에 딱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엔 다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세웠다는 것은 이 세계적으로 큰 공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목사님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내가 아까도 내가 질문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미국에서 온 사람으로 한마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네네. 여기는 기적의 시작인데 계속 건국전쟁 얘기하시면 우리 그쪽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싫거든요. 너무 이거는 꼭 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화가 방금 끝났는데 이렇게 임동진 위원님 뵈니까 왠지 저리라도 한번 올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영화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하니까 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뉴데일리의 문호수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뉴데일리의 주인공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문호수 PD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네, 문화예술계에서 최근에 이제 가수 나얼 씨도 이제 혹자들은 뭐 이걸 커밍아웃이다라고 하는데 이 가감없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또 이 건국 가치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계가 그동안 이제 뭐 좌편향되었다는 얘기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닐 테고 문화예술계에 계시기 때문에 임동진 배우님이 나오셨을 때 오늘만 드릴 수 있는 질문 같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친한 장로님이 계신데 내가 참 나라가 왜 이래 그러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를 가리키는 게 하나님 살아계세요. 두고 보십시다. 이렇게 제게 늘 용기를 주는 장로님이 저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장로님 앞에 제가 늘 배우는 듯한 깨닫는 듯한 분명히
어디 가셨어요? 네, 네. 분명히 시간이 가면은 바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르니까 아둔해서 그래요. 예,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자꾸 홍보를 하다 보면은 문화 전쟁 시대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 문화로 싸워야죠. 예, 책으로 싸우고 영상으로 싸우고 공연으로 싸우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싸우는 게 이게 문화 전쟁 아니라 옳은 걸 드리는 거, 알리는 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요. 예,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저 이제 그 목회도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교회, 개척교회 이런 데서 이제 불러줘서 열심히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역사, 나는 이러이러한 세대를 겪었고, 예, 우리 형님, 우리 아버지들, 또 우리 세대들, 예,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이 나라를 그야말로 부국 강병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야말로 온 힘을 기울였는 줄 아십니까?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겠죠.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추억들 하면서 여러분들의 안방에 텔레비 있으시죠? 냉장고 있으시죠? 부엌에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하면은요. 그분들이 끄떡끄떡 하시고 공감을 해주실 때 우리나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로 전 체감하면서 희망을 갖고 코끝에 호흡 끊어질 때까지 대한민국 만세 외치겠습니다. 그냥 여기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목사님과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너무 기적 같은 이 시작을 좋은 영화를 담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고 정말 생각만 가지고 가슴앓이 했던 것들을 처음 시작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동 자체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기대하는 것은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이 계속 찾아질 수가 있는 건지 예. 너무 많이 묻혔을 텐데 이걸 어떻게 계속 표현 가능한지 정말 이 자료들을 찾다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희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후속 프로그램들 또 이제 좀 가능한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2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말씀하셨을 때 뭐 자료도 자료지만 정말 막막했어요. 왜냐면 90년 인생을 사신 분이 너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재작년에 이제 제가 이 개념이 딱 그 영화에 대한 방향이 딱 섰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공을 세우셨으면 어떤 유산을 남기셨는가. 이거 중점으로 얘기하면 되겠다. 근데 저는 이제 보시면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큰 공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셨지만 시대적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해방 이후에 제일 큰 공을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궁무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소재로 만드시는 게 무궁무진해서 당장은 제가 수집이 많이 되어 있는 6.25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님과 6.25만 달아도 이것도 뭐 참 알찬 한 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승만 대통령 작품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6.25에 대해서는 한 작품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정했어요. 북진통일. 네. 네. 목사님께서 또 다음 작품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늘 처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 귀한 말씀을 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들었으면 좀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전에는 저희가 사실 이렇게 교류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저도 뭐 사실 국민 배우분께 뭐 재연 작품에 출연해달라고 제가 감히 여쭐 수가 없어서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후원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사정을 모르시고 만남을 주선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전혀 개의치 않고 애국심이 강하시고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그 목사님께서는 본인 외모가 이승만 대통령이랑 다르시기 때문에 좀 곤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우려하던 부분이랑 달라서 그거 개의치 않으시면 이거 좀 밀어붙여서 가슴으로 연기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를 해주셨죠. 제가 그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인수 박사님 살아계실 때예요. 이인수 박사님도 계시고 조혜자 권사님도 계시고 계신데 이걸 제안해요. 그래서 No, 난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 뭐 이제 비주얼도 그렇고 그래도 이 박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대개 연령층이 어떠할 텐데 그분들이 공감 못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그 어려서부터 라디오 성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연극을 하고 이제 텔레비도 하고 영화도 좀 하고 했는데요. 그 나레이션에 제가 그 달란트가 있다라는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레이션을 내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슴으로 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여러 얘기가 이제 여러 번 회자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슴으로 해달라는 얘기 울컥하더라고. 왜냐면 이 박사님의 가슴이 꼭 제 가슴인 듯 또는 그런 아픔을 제가 이 시대에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으로 해달라는데 그렇다면 근데 아까 훌륭하신 목사님 조금 만남이 있었습니다만은 목소리가 이 박사님 목소리하고 똑같은 분이 성우 구민 씨라고 있으셨어요. 광복 20년 30년 동화방송에서 이게 쭉 방송이 됐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분 그리고 제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사는데 문재호라고 성우가 그 구민 씨 돌아가신 다음에 이승만 박사 목소리를 잘 이렇게 묘사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좀 이 박사님은 좀 이렇게 조금 젊으셨을 때도 약간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조금 소리가 좀 사실은 다른데 그렇게 또 이렇게 몰입을 하고 보셔서 아마 그러셨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공 감독이 그 가슴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요즘 가슴을 보는 시대지 왜 외모를 보거나 그런 거칠에 이걸 보는 시대가 아니다. 맞다. 그럼 가슴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박사에 대한 이미지 그거 생각지 말고 그냥 이 박사 가슴을 내가 안고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이 기적의 시작이 됐던 건데 이름 그대로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야말로 열악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역사문화관의 김재동 목사님이 그걸 주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또 합력해서 앞으로 좋은 작품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금영화로 재미를 보려고 오는 분이 아니라 아버님을 훌륭히 두셔가지고 이승만을 다큐멘터리 자료 만들어서 좀 만들어 봐라 한 그 결과가 지금 기적의 시작인데 많은 분들 저를 아는 사람은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하겠습니까? 야 동진아 나 펑펑 울었다. 그리고 네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정말 내 친구 그렇게 하는 게 자랑스럽구나. 그 눈물이 나요.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구나. 끼리끼리 살잖아요. 세대끼리 통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끼리 통하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 이 대통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증표를 삼아 자꾸 교육을 시키면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만하시죠. 바쁘실 텐데. 그만할 거요. 마이크 받았습니다. 두 분만 그러면 더 하시고. 한요한 선교사입니다. 세 분. 미국에 살고 있기에 국내에 있는 이런 것들은 여기 사는 사람은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고 알겠지만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언론에 그러니까 KBS나 SBS나 MBC나 비춰지는 화면을 보고 많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되어가는 거 있구나 그렇게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 참 기적의 시간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또
영화로 한 편 보니까 굉장히 감명 깊게 역사적으로 보는데요. 제가 지금 바라는 거는 우리 김동진 목사님이나 우리 연출자, 감독 젊으신 분이 지금 이걸 만들고 있기에 자 지금 서울의 봄을 지금 상영하고 많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장면을 어떤 사람이 연출해가지고 감독해서 영화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누가 만들느냐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좌파 쪽에서 만들느냐 우파 쪽에서 만들느냐 한마디로 그게 역사 의식도 변하고 또 스토리도 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지금 우리 임종윤 선생님도 연세 들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런 더군다나 우리 한국의 5,000년 역사에 정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그런 작품이 엄청 많은데 어느 분이 그 시각을 우리 좌파 쪽, 우파 쪽에서 또 하나님 믿는 쪽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고 영화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엄청나게 변하거든요. 또 강화문 거기 시청 앞에서 태극기 부대 뭐 들고 외치는데요. 이 영화 한 편이 세계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엄청난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있고요. 네. 또 그 영화 한 편이 전 세계로 나가면은 엄청난 선교 내지는 우리나라 그 안보의식도 달라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만 더 질문하시는 걸로. 네. 아 그럼 세 분. 네. 그럼 먼저 하시죠. 다른 게 아니고 좀 광고 좀 할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감독님 한참 선배거든요. 그래서 참 아끼는 후배가 건감독 아버지 건주혁 장로인데 그 인연으로 K자유문화지원연대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출발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공신력을 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장로연합회하고 이제 해서 모든 통장은 장로연합회에서 관할하기로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시골 분들이나 뭐 하여튼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많이 보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독교인이 100% 다 보는 날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요. 정말 기가 찬 일이 생겼습니다. 상상을 못할 일이. 좌파 단톡방에 K자유문화연대 공짜표 받는 방법 이런 게 떴어요. 떠가지고 예매하고 예매번호 보내면 돈 보내준다. 그럼 취소하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를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부터는 표를 반드시 출력해가지고 보내는 거 외에는 돈을 안 보내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죠. 그런 정도로 이게 정말 대단한 그게 있습니다. 그 전쟁이. 그래서 첫째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봉관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이게 고비가 좀 한 1, 2주라고 보거든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지금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희수 대표님과 여기 서담비 전도사님을 끝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여러분들께서 너무 임동진 목사님 사랑하셔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신데 상영 시간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네, 여기 극장이 저한테는 좀 고향 같은 극장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섭외를 했는데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K자유문화지원연대 공동대표 오이스입니다. 제가 발기인인데요. 자,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말씀 잘 해주셔서 네, 더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저희들이 곤순도 감독을 만나서 무엇인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용감하게 트러스트 펀드 하는 거 보고 용감하게 만들어봤어요. 트러스트 펀드처럼. 그래서 우리 기적의 시작 국민 복위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우리 김재수 장로님하고 대장님 오계한 장로님께서 오셔서 같이 함께 하자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시민연대 플랫폼으로 이렇게 크게 발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 두세 명이 하다가 이게 정말 많은 시민단체, 트러스트펀드에 갔던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시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장고를 잠깐 하긴 했는데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했을 때 200만 원, 그다음 좀 전에 한 8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후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받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제부터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홍보하지 아니했는데도 또 십시일반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많이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해주십시오. 주위에 걱정하지 말아라 관람비용 해서 뭐 30명 50명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이렇게 모셔서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고요. 이거는 우리 시민연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민초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잘 투명하게 잘 써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토대를 한번 바꿔보는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적의 시작을 지금 또 다른 영화 못지않게 꾸준히 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성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지금 가셔서 오늘 관람자로 오신 게 아니고 가셔서 30명씩만 일주일 동원을 해주십시오. 저희 K자유에서 충분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 30명이 다시 10명씩만 하면 저희들이 한 2만 명, 한 10일 내에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꿈을 한번 꾸고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부터 기다리셨는데 저분 중앙에 손 들고 오세요. 서담비 안녕하세요. 샬롬 예배 공동체에서 온 서담비 전도사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히 어린 축에 들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임동진 목사님 건너가게 하소서에서 모세 역할 하셨을 때부터 팬입니다. 제가 그 김성일 작가님께 장로님께 영상을 직접 받아서 봤는데 그 목발 짚고 하셨다는 그 전설의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다윗왕 역할을 하셨을 때도 제가 그 신영미 씨가 바세바 역할을 하시고 윤복희 권사님이 소년다에 타셨던 날에 사인 받으러 갔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쁜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제 이름 써주시면서 그때 더 붙여주셨는데 다윗왕 분장 딱 하시고 제가 그거 정말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이제 예쁜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떤 걸까 엄마님께도 여쭤보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요. 또 제가 또 사극을 굉장히 좋아해서 양만춘 장군 역할하셨을 때 눈물 펑펑 흘리면서 봤고 그 대조영한테 마지막에 이제 양만춘 장군이 이 백성을 이제 잘 해야 된다고 하시는 그 장면을 어젯밤에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요. 연기에 액션.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총선이 우리가 이기고 그 다음 대선 이기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 세대들에게 반듯한 교육을 아까 이제 저기 우리 관계하시는 홍보 쪽에 관계하시는 분이 뭐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바로 찾는 겁니다. 바로 찾는 겁니다. 바른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른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바꾸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그 정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이거 찾자.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분 모시겠습니다. 지금 나오시는 분. 저는 너무 감동입니다. 그래서 특히 임동진 배우님 그 이번에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벅찬 감동과 정말 그 가슴으로 연기하신 거를 제가 절절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연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님을 굉장히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어나가셨고 잘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 많이 잊혀졌어요. 이제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잊혀지고 있는 와중에 교육도 굉장히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안타까웠는데, 지금에 어떻게 그 두 분이 약속하신 것처럼 건국전쟁하고 기적의 시작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마치 기적처럼 개봉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약간 이승만 신드롬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궁금하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그런 진실들을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사실 건국전쟁이 홍보가 더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건국전쟁을 먼저 봤고,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의 그 아주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막 찾아보다 보니까 기적의 시작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어서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이 자체가 우리나라의 건국도 기적이지만 이렇게 지금에 와서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개봉이 되는 것도 기적이고, 거기다가 그 제목도 건국전쟁 기적의 시작,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아주 적합한 정말 최고의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우리 임동진 배우님께서 그리고 조선일보 인터뷰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그 신드롬의 불을 이렇게 탁 지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시간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하나만 할게요. 네? 짧고 네. 굵고. 철회해야 됩니다. 저는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에클레시아라는 기도방을 하면서 우리 감독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료를 올려주셔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정말 한 5,000명 방에 매일 날리거든요. 저 가지고 여기에 정말 보이지 않게 이게 사명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의 시작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더니 여하튼 저한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리게 하면서 거기 속에 손자들 2명한테 제가 아침 저녁으로 자료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보내면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할머니 나는 이승만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게 아니야. 그래서 너네들 자료를 보내주는 게 어떠냐? 이랬더니 애들이 또 싫어할까 봐요. 혹시라도 내 마음은 알리고 싶은데 애들이 싫어할까 봐 3학년, 5학년이에요. 할머니 자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친구들한테 다 또 알리고요. 또 선생님한테도 제가 이걸 보내요. 그러면 니네들이 이 영화를 언제든지 보게 해줄 테니까 할머니한테 얘기해라. 교회 다니는 교회도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요. 할머니 자료를 저 보내주는 거 좋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애들이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K 문화연대 대표님이신 공동 대표님이신 김연희 대표님께서 광고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까 우리 윤사무엘 총장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승만 자료를 한국을 넘어서 미국에서까지 최고의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너무나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아까 좀 결례를 한 것 같아갖고 제가 정식으로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극단은 안 좋거든요. 양극단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참고 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두 영어가 열기를 달고 있어서 그 방에서 너무너무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정말 두 영화 다 공존하고 잘 갔으면 좋겠고 우리 기적의 시작이 먼저 시작됐던 영화예요. 저는 우리 권 감독님의 모든 것을 왜 이번에 이렇게 시작됐고 언제 메일을 보내셨고 언제 이 영화를 그 영화관에서 CGV에서 연락 왔는지 그 모든 팩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런 거를 말해서 우리가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잘 상생하면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또한 자유교육 국민 연대라는 교육단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동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교육감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소장이 바뀌면 그 밑에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이 바뀌면 전국의 교육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오고 타락해서 아이들에게 이 바른 교육을, 바른 세대를 우리가 희망을 안겨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 부산에 어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했는지 개쓰레기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상처해서 너무 이상하다 이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상담을 들은 사람이 너가 도서관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 관련 모든 서적을 다 읽어봐라. 이 친구가 그것을 읽고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학교 교실 밖으로 내쫓아서 두 손을 들고 벌을 쓰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요 지금 작년 8월인가 10월 달부터 한 달에 10,000원씩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그 세우는 일에 10,000원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해서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권순도 감독님 만나서 또 다음 후속작도 기대를 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탐나의 봄도 만들었어요. 제주 4.3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봄, 난 참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탐나의 봄이 먼저 있었어요. 그것을 따가지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독님이 또 여순 사건으로부터 제주 4.3까지 또 다큐를 찍을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 문중영 전도사님이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관순 언니인가 누나인가 모르겠는데 예, 그분에 대한 다큐도 많이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찾아서 이렇게 띄워서 우리 우파들이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광고를 드리는 것은 6월 달에 이장호 감독님이 하버 우만이라는 영화를 곧 개봉합니다. 그것도 다큐 영화인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하버 우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을 다룬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장호 감독님은 예술 쪽에 계시다 보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왼쪽에 계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상을 보니 눈을 떠보니 너무나 좌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분이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파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이겨 우리의 밝은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것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3월 26일이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일입니다. 올해가 149주년이고요. 내년이 1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남 네트워크 여기 사무총장님 나와 계신데요. 지금 3월 26일 행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지금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을 이화장 316 이런 컨셉으로 브로드웨이 42번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화장부터 거기에서 한예종 소극장을 빌려가지고 우리 권순도 감독님의 탐나의 봄 기적의 시작 거기서 또 올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네, 놀라운 일이 계속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열기를 너무 많이 뿜어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예, 좀 뭐 제가 탐나의 봄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후에 서울의 봄이 따라한지 안 한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따라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뭐 혹시라도 제 입에서 나온 것처럼 오해가 갈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내주셔갖고 저희가 예상 시간을 훨씬 넘겨갖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윤동진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저녁 되십시오.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국민 배우